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먹는 것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살 안 찌고 사는 법이라는 책이에요. 존 맥두걸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은 그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이분이 18살에 중풍에 걸리신 거예요. 고기와 유제품을 너무 많이 먹어서 18살 나이에 중풍에 걸리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래 친구들보다도 20kg에서 30kg 더 비만이었고, 이런 이분이 오랫동안 병원을 들락달락 거렸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풍이 낫지를 않았던 거죠. 그리고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다리를 젖신대요. 그래서 이 맥두걸 박사님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어서 의대에 진학을 했고, 의사가 되었지만 약과 수술로 일시적인 고통을 덜어줄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비만과 만성질환의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이분이 이제 의사가 된 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책임 의사로 일하면서 그는 깨닫게 되었대요. 육식과 유제품이 원인임을 이제 알게 되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고기와 유제품의 해악을 널리 알리고 녹말 음식과 채식 음식의 전도사가 되시는데요. 맥두걸 프로그램을 열어서 수만 명의 체중을 줄이고 병을 고치셨대요. 150만 명이 그의 독자가 돼서 지지를 표현했고, 비영리 기관인 PCRM, 즉 책임 있는 의료를 위한 의사회를 이끄시면서 정부의 그리고 육식과 유제품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이 존 맥두걸 박사님은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자문 주치의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옮긴 번역자는 강신원 씨인데요. 이분은 서울에서 문학을, 뉴욕에서 신문 방송학을 공부했고요. 광고 대행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면서 자본주의 나팔수 역할을 했대요. 남에게 보여주는 삶에서 내가 즐거운 삶으로 방향을 들었고, 번역서로는 이 책 외에도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이라는 책을 번역을 하신 분입니다. 책 제목이 살 안 찌고 사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파워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단연코 1등 공신인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도 쉽고 내용도 비교적 간결하고 해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신, 그리고 건강과 다이어트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반드시 필독하실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 책 내용을 제가 그 핵심 포인트만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요. 잘 듣고 보시면서 꼭 내가 체중을 줄이셔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왜 병이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살이 찔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여드름이 많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아토피였는지, 그리고 내 머리가 왜 대머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내 몸에서 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남자분들이 뭐 발기부전 이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내 정력은 왜 감퇴하는지, 특히 남성분들 이런 것들이 다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젊은 여성분들은 뭐 생리통, 월경통, 월경불순,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유방암, 뭐 자궁 관련, 자궁 근종, 뭐 이런 모든 등등의 문제들 이면에는 그 음식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시원스럽게 그런 부분을 짚어드릴 거니까 여러분, 예, 꼭 집중하시고 이 영상 보시고요. 꼭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뭐 일단 TV를 들어도 그렇고 주변에 전문가들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너무나 잘못된 통념에 근거한
것들을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기정사실화해서 진실로 받아들이고 이런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누구 뭐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진짜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자기 건강을 생각하고 몸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휘둘리기가 너무나 쉬운 세상이에요. 예, 온통 내 주변에는 내가 건강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 단체들, 기관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제가 저희 손님들한테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 병은 내가 고쳐야 되는 거지, 뭐 병원이, 뭐 의사가, 뭐 어디에서 어떤 약품이 이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처럼 뭐 이렇게 책을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관련 책들을 보셔서 정립을 하셔서 내 중심을 지켜가시고요. 책 보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간추려 드리는 이런 내용들, 유튜브 내용들을 보시거나 들으시면서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 또 20kg 감량을 하면서 가장 힘이 됐던 것은 바로 책이었어요. 이런 관련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현미채식이 굉장히 우수한 방법이고 여태까지 제가 해왔던 다이어트 중에 가장 파워풀하고 강력하고 건강하고 그 어떤 다이어트와도 비교되지 않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 것은 바로 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이 책에서는요, 제가 지난번에 다이어트는 식사 구할 운동 일할이라는 책을 리뷰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책 역시도 다이어트에서 음식이 80% 운동이 20%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살을 빼는 일이란 마치 장작불을 떼는 것과 같대요. 장작이 음식이라면 부채는 운동인데 아무리 부채를 세게 붙여도 즉 격렬한 운동을 해도 장작이 젖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잘 마르고 장작이 예를 들어서 녹말 음식이나 과일, 야채 이런 단단한 잘 마르고 단단한 장작이 있으면 부채로 붙이지 않아도 잘 탄다는 거죠. 즉 살이 잘 빠진다는 거죠. 하지만 젖은 부채, 젖은 장작이라면 예를 들어서 젖은 장작인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타지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부채를 잘 붙인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부채가 아까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운동을 아무리 해도 내가 먹었던 음식이 기름진 음식과 같은 젖은 장작이라며 아무리 격렬한 운동을 해도 살은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잘 마르고 단단한 장작인 녹말 음식,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을 먹어야 아주 살이 효율적으로 잘 빠진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제가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 배고픈 상태에서 어느 정도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예, 뭐 하루 이틀은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배고픈 다이어트는 100% 실패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상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생 우리가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도 살이 찌지 않는 이런 다이어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예. 인간은 원래가 음식을 먹을 때 포만감을 느껴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창조물이에요. 예. 우리가 배고파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배고픈 다이어트는 100% 실패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가짜 정보가 다이어트를 망친다. 예, 이 책 16페이지인데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매일매일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진짜로 믿는 경향이 있죠. 예. 아무리 잘못된 정보라도 계속해서 주입시키면 우리는 결국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념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그걸 진실이라고 믿고 다이어트를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18페이지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주장하는, 즉 맥두갈 박사님이 주장하는 다이어트를 실천하기만 하면 살 빼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라는 말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신대요. 사실 그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는 거죠. 예, 제 경험상으로도 저도 제가 한 50년 이렇게 넘게 살면서 수많은 다이어트를 저도 했을 거잖아요. 예, 진짜 100% 실패했어요. 물론 살은 빠졌어요. 그 각각의 다이어트를 할 때. 그런데 요요가 왔었고 다시 살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쪘고, 이게 살이 쪘다 빠졌다 이런 걸 악순환을 반복하면 사람이 정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피폐해지겠죠. 네. 그리고 살이 찐과 동시에 대인기피증, 우울증, 기타 만성 피로 그런 거는 부수적으로 다 따라오고요.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대사증후군 다 따라오고요. 네. 그런데 저도 이런 현미채식 다이어트를 해 보니까 내가 충분히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살은 잘 빠지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존 맥두걸 박사님이 하시는 다이어트하고 제가 거의 흡사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쉽다는 거, 이전 어떤 다이어트보다도 굉장히 쉬운 다이어트라는 것을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모든 음식이 통곡물과 자연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적으로도 균형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제시하는 모든 내용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 그냥 날씬해지는 것이 아니라 탄력이 넘치게 날씬해지고, 또한 얼굴에 화색이 도는, 네, 우리가 어디 피부 관리실 가서 피부 관리를 받아서 내가 얼굴이 화색이 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음식을 바꿔서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오는 어떤 얼굴의 하색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건강까지 덤으로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책 21페이지에 칼 루이스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맥두갈 박사님이 1990년도에 미네아폴리스의 토크쇼에 출연하신 적이 있대요. 이 프로그램에서 칼 루이스는 1984년 LA 올림픽 및 1988년 서울 올림픽 백미 금메달리스트였는데, 이 칼 루이스와 맥두걸 박사님이 함께 참여했었대요. 이 미네아폴리스 토크쇼예요. 근데 이제 대기실에서 이 두 분이 많은 얘기를 나누었었나 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칼 루이스가 맥두걸 박사님한테 나한테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힘든 고통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쇼킹했나 봐요. 매일 연습하고 뛰는 사람이 체중 때문에 고통스러워 했다는 말을 믿기가 상당히 어려웠대요. 그런데 이 칼 루이스는 이 맥두걸 박사님이 쓰신 이 책을 이제 선물로 받았는데, 이 책을 이제 읽고 실천을 했잖아요. 곧바로 맥두걸 다이어트를 이제 실천하고 체중을 줄였음에도 컨디션은 매우 좋아졌고, 그리고 컨디션과 체중은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는 이제 칼 루이스는 맥두걸 박사님한테 이 맥두걸 다이어트가 엄청난 영향을 주었음을 결코 부인할 수 없대요. 그리고
더 날씬해졌고 스트레스는 거의 없었고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식사를 했고 지금도 계속 다 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맥두걸 다이어트를 실천하는 동안 2번의 금메달을 더 땄고 멀리뛰기 신기록도 작성했대요. 작성했음을 밝혀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몸에서 태워 없애기는 너무나 많은 지방을 칼 루이스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무리 세계적인 운동선수라 해도 지방이 많은 음식은 바로 살찌는 음식이었음이 분명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책 24페이지인데요. 녹말 음식이 살 빼기의 핵심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거의 그 녹말 음식을 갈망하도록 유전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녹말 음식은 라면이나 빵이나 과자나 국수나 뭐 밀가루로 만든 뭐 케이크 이런 것이 아니라 통곡물, 야채, 과일 등의 자연 상태의 탄수화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녹말 음식은 라면이나 빵이나 과자나 이런 것과 같은 공장에서 만든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통곡물, 과일, 야채 이런 자연 상태의 탄수화물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자연 탄수화물은 몸속에서 더 많은 어린이들 같은 경우 몸속에 더 많은 탄수화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성인의 경우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보다 에너지에 필요한 탄수화물이 35배 가량 더 필요하고요. 네. 에너지에 필요한 탄수화물은 700g이고 지방은 3g이면 성인 남자의 경우는 충분하대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에너지원이고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야채, 통곡물, 과일 등이 있다는 거죠. 네. 야채와 과일에도 탄수화물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먹고 먹어도 다시 살이 찌지 않는 게 신기하다고 이렇게 증언한 사람들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두걸 박사님이 정해놓은 너무나 풍요로운 살 빼기 음식들이 28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통곡물과 통곡물 시리얼, 현미, 옥수수, 오트밀 등으로 만든 그런 통곡물과 통곡물 시리얼, 그리고 각종 덩굴 식물 및 열매, 네, 애호박미, 호박, 도토리 등이 포함이 되고요. 모든 종류의 콩과 식물, 그리고 모든 종류의 뿌리 식물, 감자, 고구마 등이 포함이 되고요. 모든 종류의 야채, 상추, 양배추, 양파, 당근, 도마도, 브로콜리 등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모든 종류의 과일, 즉 사과, 바나나, 딸기, 포도, 오렌지, 복숭아, 배, 예, 이런 거는 하루에 2가지로 제한을 한대요. 그리고 천연 소금 및 천연 설탕, 그리고 요리하지 않은 천연 양념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이제 먹으라는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실천하는 필수적인 음식들이라고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금지해야 될 이제 음식도 이제 열거를 해 놓으셨는데요. 이 책 28페이지거든요. 모든 종류의 육류를 피하래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에는 너무나도 많은 지방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몸에 해로운 수많은 성분들이 숨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닭고기 등 가금류와 모든 생선을 피하래요. 닭고기 또한 모든 육류와 거의 유사한 양의 콜레스테롤이 있고 생선도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떤 생선은 육류보다 콜레스테롤이 훨씬 많이 들어있대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유제품을 치우래요. 우유와 요구르트, 치즈 모두 안 된대요. 모두 지방과 콜레스테롤 덩어리고 저지방 우유라고 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레르기와 유아, 당뇨, 천식 및 아토피를 일으키는 각종 성분이 숨어 있대요. 그리고 동물성 기름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식물성 기름도 치우래요. 올리브 오일과 옥수수 기름도 마찬가지고 기름은 지방이 액화된 상태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니래요. 그리고 계란도 안 된대요. 계란에도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풍부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각종 견과류면 씨앗류도 안 된대요.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한 두부나 된장이나 간장을 제한 콩으로 만든 공장 음식, 콩치즈나 두유 등도 피하래요. 우리 예상과 달리 콩으로 정제해서 만든 공장 음식에는 지방이 상상외로 많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 견과류를 조금씩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선호하는 거라 조금 양을 좀 조절을 해서 적은 양으로 먹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그런 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자기가 이제 취사 선택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밀가루 음식을 피하라. 빵이나 베이글이나 라면이나 국수나 과자는 안 된대요. 음식의 가공 과정이 적을수록 살 빼기에 좋은 음식이라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밀가루는 통곡물인 밀이 아니라 밀을 잘게 부순 가루일 뿐이다. 재분 및 제조 과정에서 몸에 이로운 모든 미네랄과 영양분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신속하게 몸에 흡수되어서 서서히 체중을 증가시킬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금지 식품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먹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하고 있어요. 네. 저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저희 손님이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먹기까지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는 지금 그 현미채식의 윗단계, 화식의 윗단계인 생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생식만 꾸준히 하는 건 아니고 가끔씩 뭐 이렇게 화식도 자연식의 화식도 이렇게 가끔은 하는데 그건 어쩌다 잠깐이고 거의 생식이 저 식사의 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초반에는 이제 일반식의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현미채식, 현미생채식을 이제 오래 지속을 하다 보니까 입맛이 변하잖아요. 입맛이 변하면 일반식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일반식이 땡기는데 내가 먹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극기 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일반식이 내 몸에 해롭다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네, 알았고 그리고 이제 입에서 일단 별로 선호하지 않고 하니까 이런 자연 상태 음식에 이제 내 몸이나 내 혀와 이런 것들이 적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더 자연식을 추구하는 거지. 내가 일반식이 너무나 먹고 싶은 음식들이 많은데 그거 유혹을 참아가면서 사실 하는 거는 제가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제가 했다면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밥을 지어서 먹을 때 현미를 조금씩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밥을 지어서 먹는다던가. 그리고 이제 뭐 반찬에도 변화를 주는 거죠. 뭐 채소 반찬, 뭐 기타 이제 여기 그 맥두걸 박사님이 권장하는 이런 음식들을 조금씩 자기가 현재 먹고 있던 음식에서 뺄 건 빼고 좀 이렇게 더할 건 더해서 좋은 음식들은 더해서 식단의 변화를 한번 줘보는 거죠. 네. 왜요? 내가 건강해지고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노력을 해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우리 몸은요, 금방 이렇게 변한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내가 식단만 변화를 줘도 내 몸은 며칠 안에 금방 변해요. 예, 그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 보시기를 진짜 강력하게 권해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연 음식을 이제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31페이지 보면 잔치는 가끔씩 열어야 한대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케이크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뭐 생일도 있고, 또, 회식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뭐 결혼식에도 가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모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자연식을 하고, 또 그런, 모임에 가면 또 그런 음식들을 이제 먹는데, 그런 것들은 어쩌다 한 번씩, 예, 그렇게 먹는 거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먹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자연 음식만 주구장창 먹을 수 있어? 예, 그렇진 않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신랑 생일이었지만 케이크도 먹고 뭐 미역국에 뭐 양지 그 고기 그것도 넣은 미역국도 먹고 또 잡채도 먹고 저 그랬거든요. 뭐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먹는 것도 나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또 돌아왔을 때는 열심히 또 정화해주는 이런 음식들을 먹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책 35페이지인데 배고픔과 싸우지 말래요. 네. 배고픔을 참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힘든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고픔을 참지 않고 하기에 좋은 이런 다이어트가 지금 이런 현미채식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통곡류, 야채, 통곡류, 야채, 과일. 저는 이제 거기에다 이제 생견과류를 약간 더 추가해서 이제 먹거든요. 그러면 전혀 배고프지도 않고 포만감을 충분히 느끼면서 다이어트는 다이어트죠. 살이 잘 빠지고 건강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배고픈 다이어트는 100% 실패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43페이지인데요. 우리가 보통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여기 저희 샵에 오시는 손님들 보면 매일 고기를 드신다는 분도 계시고요. 여성분 중에. 그리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고기를 안 먹으면 무슨 낙으로 사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보통 살이 많이 쪄 있거나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관리를 해드려 보면 뭐 다크서클도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본인이 그 정도 되면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스스로가 느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해독 프로그램으로 해보면 몸에서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요. 음. 그러니까 그런 고기 위주의 고지방 식이 위주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채를 먹으면 야채 썩는 냄새가 날 것이고 고기를 먹으면 고기 썩는 냄새가 날 것이고 그렇잖아요. 보통 미국인들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몸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 악취가 많이 나는 거죠. 몸에서. 그리고 이제 이런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단백질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통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의 다 2배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고기를 고지방식이 단백질 섭취를 했을 때 분해되는 과정에서 칼슘과 같이 몸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칼슘이 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많이 먹었어. 그러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관절염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남자분들 뭐 이렇게 몸 만드시잖아요. 몸 만드시면 굉장히 많은 닭가슴살을 먹고 달걀 흰자를 먹고 또 거기에 더해서 단백질 보조식품 파우더를 또 많이들 먹거든요. 결국은 통풍에 걸리고 유명 연예인도 이제 그랬잖아요. 최근 어떤 방송에서. 그래서 몸이 나빠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백질은 몸에서 배출될 때 칼슘과 결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쉽게 피로해지고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키고 심장 부정맥의 원인이 된대요. 이런 고단백 식이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황성수 박사님도 늘 하시는 얘기가
우리 현대인들은 고단백이 아니라 과단백, 즉 과한 단백질 섭취를 하고 있다고 늘 주장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본인의 그런 식사 패턴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고기를 계속 먹을 것인지, 고기를 계속 먹어서 내 몸을 나쁘게 할 것인지, 어,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살을 빼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건강해져야 될 것인지를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시고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해 그 의료비로 지출되는 것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나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전체 예산 100조 중에 거의 40조 이상인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의료비로 지출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디에서 이제 본 건데 미국 같은 경우 보고 그 연구를 해본 결과 이 파산자 중에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파산자들이 의료 파산자래요. 예를 들면 평생 동안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내가 그냥 대충 먹었던 음식들 그리고 뭐 그냥 입에서 당겼던 음식들을 이제 먹음으로 인해서 병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병원에 의지하게 되고 나는 졸지와 환자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평생 모았던 일궈놨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탕진을 하는 거예요. 병원비를 씀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뭐 3명 중 1명은 암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암에 걸려서 또 병원비를 탕진하고 결국은 의료 파산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지,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런 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뭐 다른 유튜브 영상들을 보지만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면서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잘 나가는 이제 유튜버들 이렇게 영상들을 봐도 보면은 다이어트에 관련한 이제 영상들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항상 운동을 하고 닭가슴살 먹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식과도 같이 뭐 다이어트를 하면 운동을 해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되고 닭가슴살 먹어야 되고 뭐 달걀 흰자 먹어야 되고 그리고 단백질 보조제 이런 거 먹어야 되고 이런 게 공식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이미 많은 수많은 논문 결과들은 그런 음식들이 내 몸을 망치고 내 몸에 병을 얻게 하고 결국은 다이어트가 됐더라도 내 몸을 망치면서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네, 잘 알아서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 유명 유튜버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말에 휘둘리고 저 사람 말에 휘둘리고 그리고 사회적인 일반적인 통념에 내가 휘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거예요. 예. 책을 읽어서 나만의 중심을 찾는 거죠. 예. 그러면 몸이 증명을 해주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들은 다 소중하니까요. 여러분들 건강 소중하고, 그렇잖아요? 다 소중하잖아요. 우리가 뭐 병 걸려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25년은 일을 하게 되고 50년은 일 없이 지내야 된대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남은 긴 여정을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병 걸려서 허덕허덕 병원비 병원에 들렀다가 하면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질 높은 건강한 삶을 살려면 결국은 그 근간이 되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내 몸을 지키려고 하는데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안 보고 그쵸? 건강한 음식 드시지도 않고 그냥 입맛에 땡긴다고 해서 아무 음식이나 먹고 고기 늘 먹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해지겠냐고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건강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기관들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네.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곳은 없어요.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해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건강, 그리고 또 저의 건강, 이런 것들, 너무나 제가 관심이 많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렇게 질 높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간곡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진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잘 전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 안 찌고 사는 법 책은요, 제가 여기까지 리뷰해 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도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건 또 며칠 후에 살 안 찌고 사는 법 2부를 제가 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한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댓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고 건강한 음식 드시고 하루하루 건강해지는 삶을 우리 살기로 해요. 여러분 아셨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